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또 최근에 서울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떤 지역들에 어떤 층들이 사들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거래량 4개월 만에 반등. 약간 보합세였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과 경기도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6월 이후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는 뭐 계속 오르다가, 그때 이제 아마 종합부동산세랑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년에 지금 시행될 부분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주춤을 했던 거겠죠. 노원구와 영등포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 지역 거래량이 특히 늘었다. 가을 이사철에 시작된 전세난이 매매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6.17 부동산 대책 후 시작된 패닉바잉의 피로감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패닉바잉, 그러니까 공포에 산다. 특히 젊은 층들이 야, 이대로 놔두다간 평생 못 살 수 있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대출까지 받아서 살 수 있는 건 사자. 이게 이제 패닉바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 서울 외곽지역, 중시권은 비싸니까 뭐 15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30대, 40대가 영끌해서, 부모한테 받은 게 아니라 영끌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끔 뭐 주식에서 단기간에 돈을 벌었다, 뭐 로또를 맞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로또 맞은 사람 치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잘 사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끔 뉴스에 나오거나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로또 맞았던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보면은 대부분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로또를 맞은 분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주변에서 아니 로또를 맞으면 입이 일단은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주변에 뭐예요? 벌떼처럼 몰려들죠. 예, 벌떼처럼 벌꿀을 먹기만 벌떼. 돈을 빌려달라, 뭘 해달라, 투자를 해라, 뭘 해라. 나중에 보면은 개털. 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21건으로 지난 9월 3,771건보다 6.6% 증가했다. 패닉바잉의 피로감과 강력한 규제의 여파로 여전히 절대적 거래량은 적지만 거래량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거래량이 적고 많이 줄었죠. 근데 거래되는 거는 고점에 거래되는 지역이 조금씩 나오고, 어떤 지역은 약간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는데, 이제는 거래량 자체가 저점을 찍고 상승을 탔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과연 다주택자가 많은 걸 사들일 지금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무주택자나 조금 더 더한다면 1주택자가 나중에 증여를 생각하고 살거나, 뭐 아니면은 1주택자가 투자용으로 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0월 거래된 주택의 신고 기한, 계약후 30일 이내니까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이거보다는 더 훨씬 더 많겠죠. 특히 거래량 상승이 눈에 띄는 지역은 노원구 311건에서 368건, 강북구 78건에서 117건, 도봉구 140건에서 196건, 중랑구 103건에서 141건, 영등포구 151건에서 191건 등이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세난 회피 물량이 서울 외곽 매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매매되는 양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나오는 게. 특히 그 중에서는 또 우량 매물, 세대수가 많다거나 여기서 가깝다거나 뭐 브랜드가 좋다거나 이런 매물들은 적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 경기도도 거래량이 상승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7천 건 정도에서 9월 1만 3천 건보다 10월 달이 더 훨씬 많았죠. 경기도도 6월 거래량이 3만 4,800건 정도였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감정원의 통계, 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30대, 40대가 많다고 하는데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30대가 빨강색,
그 다음에 40대가 파란색, 30대가 정열적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했고요. 40대는 파란색.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꼭 다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40대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30대가 2020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6월부터.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그런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 지금 보시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30대, 40대가 1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서울의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전세난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층인 30대가 매매 거래량 반등을 주도한 걸로 보이고요. 또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시작된 후에 거래량이 늘어난 서울 외곽 지역은 다른 자치구보다 30대 거래 비중이 특히 늘었다. 노원구가 30대 거래가 403건 중에서 30대가 137건이었고 도봉구가 184건에서 30대가 62건이었고 강북구가 135건에서 60건, 중랑구가 152건에서 30대가 64건으로 이런 지역들, 중저가 아파트가 주로 많이 거래되는 지역은 바로 이런 지역들은 30대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30대가 전반적으로 이 종부세라든지 내년에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중고가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는 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용산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거래가 되더라도 30대가 많지는 않은데 바로 이 중저가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바로 30대가 다시 주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청약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청약은 안 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하는 분들은 내년에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내년 6월에 전에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다릴 여지가 없다, 장기적으로 보고 나는 그냥 매수를 해야겠다. 아마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의 집값이 다시 거래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기도권에서 몇 억씩 오른 금액에 단기간에 몇 억씩 오른 금액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 중심권의 어떤 그 아파트가 또는 주택이 반등할 때 또 서울 외곽은 따라서 반등한다는 그런 걸 꼭 유념을 해 두시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부동산 고민 이메일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 상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